안녕하십니까. 어루의 진심인 남자 파솔라입니다. 일단 오늘 진행하는 이야기는 어루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 요령 같은 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 이거 해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일단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루 관리에 대한 적정 습도. 이건 뭐 현악기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어루 관리하는 요령. 그리고 세 번째, 악기를 청소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영상 컨텐츠를 찍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금통 테이프를 교체할 거면은 청소하는 김에 금통 테이프도 필요할 거고, 악기를 닦아주는 융, 그리고 송진을 제거하는 송진 제거액, 그리고 현에 묻어있는 송진을 제거하는 현 오일, 그리고 송진을 털어주는 붓.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악기에 대한 적정 습도. 현악기는 공통적으로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마찬가지로, 자, 일단 21도 21도의 적정 습도는 한 45에서 55, 그 정도면은 무난하게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악기가 습도가 높은 경우에 온도가 또 너무 높거나 악기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그리고 악기가 휘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악기가 수축하면서 나무가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악기를 가장 보관하시면 안 되는 곳이, 내가 한동안 악기를 좀 쉬어야지 하면서 보일러실 같은 곳 위에다가 악기를 좀 오래 보관한다든지, 따뜻한 아랫목 같은 곳, 옷 사이에 덮어가지고 악기 케이스에 넣어서 따뜻한 아랫목에 보관한다든지, 이러면 악기가 정말 한 해만 그렇게 보관해도 몇 달만 지나도 악기가 확 망가져서 사용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보관하는 곳은 통풍 잘 되고 당연히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서 악기를 보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어루는 사실 다른 현악기들에 비해서는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루고 있는 두께도 상대적으로 되게 두껍고요. 일반 현악기들에 비해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건 상당히 얇잖아요. 근데 어루는 상당히 두꺼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층간 같은 경우도 금간도 굉장히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건조하거나 열 때문에 휘어지는 거엔 장사가 없겠지만은, 보통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는 대부분 다 버틴다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른 현악기보다는 조금 확실히 세긴 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생활하는 곳에 항상 손에 잡힐 수 있는 곳에 어루를 장식장을 만들어 놓고 한 곳에 쭉 보관을 하는 편이고, 일부러 현악기 보관함을 따로 구입을 하시거나 악기 보관함, 뭐 기타 보관함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죠. 그런 게 따로 크게 없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루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아주 습기가 높은 곳에 사신다든지 그러면은 악기 케이스 안에 좀 바람이 안 통하는 어느 정도 진공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뭐 물 먹는 하마라든지 아니면 실리카겔 같은 거, 그런 거 안에 좀 잘 넣어서 관리하실 수 있게 조절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악기를 관리하실 때 청소하시거나 생각보다 의외로 물티슈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악기에 물티슈 쓰시면 안 돼요. 악기 정말 빨리 망가져요. 우선 첫 번째로 나무가 수분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물티슈로 송진이 닦이지가 않아요. 언뜻 보면 닦인 것 같은데 그 송진이 녹아가지고 코팅돼가지고 투명하게 들러붙습니다. 나중에 띄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물티슈는 안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되게 이거는 뭐 TMI이기는 한데, 저는 어루를 수리하고 그리고 부품도 제작을 하고 어루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메카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루를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루를 많이 만져봤고 어루를 많이 고쳐봤고 현재 지금도 고치고 있고요. 그리고 어루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어느 정도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악기에 대한 수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놀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물티슈 사용하시는 거는 뭐 모르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악기에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쇼파라든지 자동차 시트 닦는 가죽 클리너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뱀 가죽을 닦으신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루 운궁을 할 때 활이 소리가 예쁘지 않고 자꾸 활이 튀는 느낌이 들어서 대나무 활에다가 난로 같은 거나 가스불 같은 거에 활대를 대나무를 구워 가지고 성형을 한다든지, 그리고 악기에 있는 천근이라고 말하는 부품 있죠, 가운데 실로 묶어져 있는 부분, 그 실 사이에 본드칠을 하셔서 순간접착제로 본딩을 하신다든지, 간혹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악기들이 저한테 수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루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팅으로 음색이 조절이 가능해요. 더 브라이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들어가는 재료들의 소재나 세팅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음색들이 조정 가능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루 음색을 세팅 말고 음색을 블렌딩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제가 유일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 스승님께 다 전수받고 배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튼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에 대한 음색을 망가뜨리는 행동들 혹은 관리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에 좀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악기를 닦으실 때 송진을 제거할 때 전용 오일이 있거든요. 이게 송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왜 가을철이라든지 그 특정 기간 되면 송화가루라 그래서 차에 이렇게 노란색 가루 앉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송진 비슷한 가루거든요.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것도 차에 많이 앉으면 차에 끈적거리고 도장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무튼 그 송진, 소나무 송진을 지워줄 수 있는 전용 클리너예요. 송진 제거액이라고 검색하시면 판매 많이 됩니다. 로진 리무버라고 써 있는 건데 얘로만 따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송진을 물티슈로 닦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고 악기를 또 청소를 오래 안 하게 되면 성능에 어떤 저하가 생기게 되냐면, 송진이 우리가 바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가루화돼 가지고 날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지처럼 악기에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얇게 변하면서 쉽게 말하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좀 심한 악기 같은 경우, 수리 들어오는 악기 중에 가죽 위에가 그 꼭 탕후루 느낌처럼 투명하게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가락으로 누르면은 부서지거든요. 바삭바삭. 근데 그런 것들이 울림판이 울리지 못하도록 그 투명한 막이 같이 잡아버려요. 그 우선 음색도 망가질 뿐더러 울림에도 큰 문제, 성능에도, 악기 성능에도 저하가 크게 옵니다. 그래서 물티슈로 닦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송진이 녹아가지고 서로 들러붙어서 그 달고나 혹은 탕후루처럼 완전히 악기를 코팅돼서 먹어버리고 악기가 또 숨을 쉴 수도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송진 제거액으로만 따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이 송진 제거액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베이비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좀 놀랄만한 식재료 오일들을 사용해서 악기를 닦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는데, 안 돼요. 그런 걸로 닦으시면 악기 금방 망가지고, 그리고 성능과 음색에도 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악기는 정해진 걸로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 우선 악기를 관리할 때 있어서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자주 켜주는 거. 엄청 자주 켜주셔야 돼요. 거의 매일 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악기한테는 제일 좋아요. 악기가 수분을 머금는 경우
우리가 웅궁이라든지 연주를 많이 해서 악기에 계속 진동이 먹으면은 나무 안에 있는 수분들이 그 조직 사이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제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며칠만 안 해도 음색이 확 죽어요. 가급적이면 제일 많이 켜주시는 게 가장 좋은 악기 관리 요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붓을 이용해서 악기를 자주 털어주시는 게 제일 예방하는 거에 있어서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는, 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붓 종류는 좀 종류가 많은데 제일 추천드리는 붓은 우리 여자분들 화장할 때 쓰는 파운데이션 붓 있죠? 좀 되게 빽빽하고 되게 탄력 심한 붓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없으시면은 페인트 붓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붓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송진만 털 수 있도록 전용으로 따로 그렇게 비치해 두시고, 악기 사용 끝나신 다음에 송진이 쌓이면은 그걸 이렇게 털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는 한 번씩 폴리싱 그 송진 제거액으로 한번 살짝 겉에를 연마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직접적으로 사포로 긁으시거나 그러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시고요. 악기 청소하는 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 악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악기고, 보면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느 정도 송진이 좀 쌓여 있거든요. 이 활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있는 걸쇠를 살짝 당기시면 활이 분리가 됩니다. 활대를 잡으시고 살짝 끌어당기면서 위쪽으로 밀면서 당기시면은 활이 고리에서 빠지게 돼요. 자, 천천히 사이로 통과시켜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활이 꼬이지 않게 그대로 일자로 꼬이지 않게 확인하시고, 활은 이제 따로 분리를 할게요. 자, 일단 악기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송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제가 청소를 잘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려고 한 이틀 정도 일부러 안 닦았어요. 안 털고. 앞에도 약간 송진가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항상 붓질. 이 안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송진가루들. 이런 것들을 붓으로 구석구석 털어주세요. 날리는 거 보이시죠? 날리면 아무튼 이렇게 잘 털어주세요. 이 금간 사이도 잘 털어주시고, 악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송진이 너무 많은 경우에선 집에서 털지 마시고, 가족분들이 싫어하시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털어주시면 좋아요. 털어주시고, 앞에 있는 사피 부분도, 그리고 현에 송진 묻어있는 부분들도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가죽은 모든 어루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늘 결을 만져보면은 밑에서 위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이 가죽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항상 모든 가죽은 결이 이렇게 결이 보이네요. 밑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결이 밀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아래쪽으로만 닦으시고, 터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만 관리하셔야 돼요.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잘 털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음천 사이에 이 부분에 송진 눌러붙지 않도록 이 사이에도 잘 털어주시고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되신 거예요. 정말 별거 없죠. 이 정도만 해도 간단하게 지금 송진은 털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제거액들을 통해서 송진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송진 제거액 사용해서 악기 전용 융에다가 가급적 융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무난해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몇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송진 제거액을 열으셔서 끝에 앞에 이렇게 우르르 안 나오게 앞에 살짝 막아져 있고요. 어느 정도 쏟는 거냐면은 보이시나요? 한 3방울 정도? 3-4방울? 이렇게 해서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묻히시면 돼요. 너무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깨끗할 때 손 닿는 부분부터 닦아주세요. 가장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쪽에 끈적거리면 연주에 가장 많이 지장이 항상 오기 때문에 제일 깨끗할 때 여기 있는 금간부터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이게 닦이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반만 닦아 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닦은 거고요. 여기는 안 닦은 거예요. 닦은 거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깨끗하게 됐죠? 여기는 안 닦은 거. 송진 제거에 묻은 부분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당연히 구석구석 사이사이, 반대편도 금간 사이에 있는 부분들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요. 얘 가지고 현 닦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죽 절대 닦으시면 안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기름이 묻으면서 제거가 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예 기름 안 묻은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악기를 가장 깨끗한 면으로 금간부터, 손 닿는 부분부터, 여기는 끈적거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연주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쭉 내려와 주시고 나머지 기름들을 제거하면서 어느 정도 광택을 다시 찾아주세요. 악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닦는 게 좋은가요? 라는 분들 많으신데 사용량에 따라 달라요. 너무 이게 송진이 들러붙어서 막이 생겼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정말 악기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2주 한 번? 1주 한 번?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금간 사이 이런 부분들도 자, 이것만으로도 우선 간단하게 기본 청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악기를 오버홀이라 그래서 이 모든 악기들을 부품들을 다 분리해서 전체 청소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곰팡이가 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이유로 뭐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나 뭐 생활 환경에 따라서 오버홀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어루는 여기 모두 있는 부품들이 얘 꽂혀진 것도 그렇고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꽂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현으로 서로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가 이렇게 잡아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이 현을 만약에 안 맺은 상태면 이렇게 악기 들면은 여기 있는 금통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냥 여기다 꽂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악기는 한번 체결하면은 서로 물고 있는 힘 때문에, 서로 조직들이 이렇게 붙는 성질 때문에 웬만하면은 분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결속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큰 문제 있는 거 아니라면 악기 가급적 분해하지 마세요. 썩 좋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악기를 분해해서 오버홀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조심히 많이 닦아 주셔야 되는 부분. 자, 우리가 활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이 나무 금통 여기 꺾어지는 이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크리넥스 티슈를 사용하셔도 좋고, 악기 닦을 때 제일 괜찮은 거는 키친타올입니다. 왜냐하면 키친타올은 먼지가 안 나거든요. 키친타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깨끗한 융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각별히 많이 닦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송진 제거액 성분이 이 활이 지나가는 곳에 남아 있으면 결국 그 기름 성분들을 활이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활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손으로 만져서 기름기가 있는지 없는지, 기름기가 있다면 최대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가장 기본적인 어루 관리는 된 겁니다. 청소 어렵지는 않죠. 그냥 털어주고 송진 제거액을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현 같은 부분은 이게 현 오일이라는 건데,
이렇게 도장처럼 생겼거든요. 여기에 기름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천근 위에서부터 쭉 한번 발라주시면서, 사용량이 많으시거나 손에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옆쪽에서 입체적으로 발라주셔도 돼요. 현 사이사이 닦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깨끗한 융으로 hen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네, 검게 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루 청소 기본적인 것들이 끝난 상태예요. 자, 그리고 현 오일 사용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현 부분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 하얀색 테이프 있는 부분, 금통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한 3cm 정도까지는 현 오일 바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현을 일부러 넣어서 송진가루를 묻히면서 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송진 제거액이 묻거나 기름기가 묻으면 또 이것도 활로 그대로 다시 이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이 여기는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송진이 많이 묻어서 굳어 있다, 두껍게 층이졌다, 그럼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세요. 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현 망가져요. 살살 긁어내는 정도로 가볍게 청소를 해주시면은 다시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가 되고 돌아올 수 있어요. 현 오일 기름은 여기서부터 한 3cm까지는, 여기까지는 바르시면 안 돼요. 이 위로만 발라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인터넷에 보면 뭐 중국이라든지 저런 데 사이트 보면은 이런 제품들 되게 많아요. 어딨지? 여기 있다. 어루에 관심 있어서 검색하시던 분들은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뱀 가죽 보호 크림입니다 라고 해서 파는 바세린 같이 생긴 그런 약간 오일 같은 종류거든요.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고, 뭐 나는 이거 전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포어루라고 써 있거든요. 파이톤 스킨 전용이라고, 스네이크 스킨. 그래서 난 이거 전용이니까 바를 겁니다 라고 뭐 바르신다 그러면 제가 뭐 당연히 말리거나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루 가죽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분이거든요. 이 장력을 유지하고 촉촉하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뱀 가죽 안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기름기가 있어요. 약간 반들반들 빛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장력을 유지해주는 유분이 과해지면 소리가 많이 먹먹해져요. 어루 소리가 되게 우울해지고요, 많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흔히 좀 어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말하는 악기, 노홍목이라는 악기를 소리 들으면 좀 우울하거나 먹먹한 느낌들이 있죠. 근데 그런 먹먹함의 계열의 소리가 아니에요. 오일을 많이 바르면은 얘가 이거 먹어가지고 잘 안 뱉어요. 생각보다 악기 망가질 수 있어요. 고가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인터넷 보면 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식물성 오일을 이용해서 뱀 가죽에다가 식물성 오일을 한번 싹 발라준 다음에 먹여가지고 닦아주면은 유지가 잘 된다. 그래서 뭐 카놀라유라든지 해바라기 같은 식물성 오일, 동물성 기름 말고 그런 걸로 한 번씩 닦아줘라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뱀 가죽이 생각보다 기름기 유분을 굉장히 안 뱉는 가죽이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잘 유지가 돼요. 처음 제조할 때 들어있는 유분기 정도 양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냐면, 거의 한 7년에서 8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내 악기가 컨디셔닝 해준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기름을 과하게 바르시거나 아니면 크림을 너무 많이 도포하시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 판단 기준이 아주 오래되고 건조한 어루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저처럼 어루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거나 가죽을 탄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판단 하에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냥 어설프게 막 바르시면은 잘못하면 악기 정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가형 악기 같은 경우에는 뱀 가죽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쳐보면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만져보면 뱀 느낌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아무거나 막 바르셔도 돼요. 물티슈로 닦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가죽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진짜 뱀 가죽인 경우에는 전용 크림도 웬만하면 바르지 마세요. 그게 생각보다 음색도 빨리 망가지고 일반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기에 대한 성능이나 퍼포먼스라든지 음색에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악기라면 구입하신 지 7년에서 8년 정도 되셨다면 오일 따로 오일링 하시거나 이런 크림 종류 따로 안 바르셔도 돼요.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잘 털어주기만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송진을 잘 안 터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 반이 정말 탕후루처럼 막 이렇게 빛나거든요. 완전 코팅돼 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조명이 보일 정도로 그런 악기들이 가끔 소리가 들어와요. 그런 악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가 쳐서 깨요. 그리고 한번 싹 긁어내고 다시 한번 오일링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 어루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거나 어루를 아직 초보자시라면은 이 가죽에 대한 건 따로 관리를 오히려 신경을 안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털어주시고, 그리고 융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결만. 그리고 만약에 내 어루가 너무 건조한 곳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드린 이 뱀 가죽 비닐들 있죠. 이게 아주 건조한 곳에 좀 오래 있으면요, 이 뱀 비닐 끝이 이렇게 서요. 실제로 일어나요. 되게 징그러울 정도로 다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오일 맥에서 꽉 눌러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일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그렇게 누르는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스킬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차라리 가져오셔서 맡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가죽은 한번 망가지면은 거의 어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 핵심적인 부품이라 얘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기름 잘못 매기면 악기 수명 거의 끝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악기를 관리하는 방법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악기가, 이거는 그냥 TMI예요. 악기 보관하실 때 악기 이렇게 세워서 놓는 분들 있죠. 생각보다 이 안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바퀴벌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에가 나무라서 이게 약간 습하거나 그러면은 바퀴벌레나 다른 종류의 벌레들이 들어가기 참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루 가방 열어서 수리 들어온 거 딱 열었을 때 실제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안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가끔은 세워서 기대서 보관해 주시는 거, 통풍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너무 습한 곳에 이렇게 막아진 상태로 계속 땅을 보고 오래 있으면 이것도 안에서 상해 가지고 가죽 안에 곰팡이 피고 나무 썩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통풍만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갑거나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자동차 트렁크. 거기서 악기 망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차 안의 온도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아기들 같은 경우에 죽거나, 건장한 사람들도 차 안에 있으면 에어컨 끄고 있으면은 잘못하면 열 때문에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차 안의 온도가 80도, 90도까지 오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악기가 그 습한 환경에서, 얘가 트렁크 안에서 찜이 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악기가 다 휘어버려요. 뒤틀려요. 심지어 악교 같은 게 녹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뱀 가죽 붙여놓은 것들이. 그래서 특히 차 트렁크는 여름철 같은 때 특히 조심해서 보관하셔야 돼요. 어디 놓고, 정말 고가 악기라면은 그냥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뒷자리 정도에 보관하시고 차 내리실 때 같이 가지고 내리시고, 얘를 둔 상태에서 뭐 며칠 동안, 아니면 레슨 받을 때만 꺼낸다고 차 안에 트렁크에 계속 넣고 다니시거나, 악기가 한 시즌 안에 그냥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악기 청소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을 잘 닦아야 되는 이유도, 이 현이 진동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현이 가급적이면 가벼워야 되고, 이물질이 있거나 녹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 진동이 일정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또 음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도 손에 대한 때, 그리고 이 산화, 공기 중에 녹 쓰는 걸 말하죠.
산화 방지를 위해서도 현 오일은 자주 발라주실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연습이 끝났다 그러면 그냥 현 오일 한번 발라주시고 닦으신 다음에 케이스에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보관을 하시거나, 내 손에 있는 땀이나 그런 분비물 같은 것들이 현에 묻으면 그 사이에 남아가지고 현을 빠르게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은 자주 좀 현 오일을 바르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현을 이렇게 보시면 현이 일정하지 않고 새까맣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손 많이 닿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산화돼서 코팅이 벗겨진 것들이고, 그게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혹은 만졌을 때 갈색 녹이 묻어 나오면은 무조건 현을 교체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거의 제 성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현이 너무 과하게 더럽다 싶으면은 녹이 좀 많이 쓸거나 그때는 그래도 큰맘 먹고 현을 바꿔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면 울프톤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버진 같은 증상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이 특정 구간에서 소리가 안 나거나 삑삑거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악기에 대한 청소 혹시 또 빠뜨린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악기 분해하지 마시고 실천근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어루 생활 하세요.